세계무역기구 WTO 협상에서 앞으로 개발도상국에 주어지는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 지난주 금요일에 정부가 이렇게 발표했죠. 우리나라는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에 한해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왔는데 특히 농민들 반발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한 이유, 그리고 앞으로 영향을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광노성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가 그동안 유지했던 개발도상국 지위, 이게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그동안에는 없었죠. 네. 우루과이 라운드, 그러니까 WTO 체제 설립 협상이 이제 바로 우루과이 라운드 때 진행이 됐었는데, 네. 그때만 해도 개발도상국 지위는 자기 선언 원칙에서 내가 개발도상국이다 하면 개발도상국 특별한 반대가 없는 한 네. 이렇게 진행이 돼 왔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금년 2월에 미국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제기하기 전까지만 해도 네. 이 문제에 대한 특별한 얘기가 없었고 그래서 진행이 되어 왔던 거죠. 네. 지금 저 DDA 협상이라고 도하 디벨롭먼트 어젠다 협상이 진전이 되고 있는데 이 네. 진전 상태가 굉장히 부진한 상태에 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우루과이 라운드 때 했던 대로 그냥 개발도상국 지위 선언한 원칙으로 그냥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네. 별다른 기준이 없었고 중간에 협상이 따로 진행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대로 그냥 해왔던 그런 거군요. 네. 이번에 개도국 특혜를 더는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그 의미를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포기하게 되는 건가요? 이번에 이제 내용을 좀 자세히 봐야 되겠는데요. 이제 네. 개발도상국 포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앞으로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기존의 개도국 지위는 새로운 협정문 생기기 전까지는 개발도상국에 관한 네. 유지를 하겠다고 그러는 얘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당장의 어떤 손해나 이런 거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사실 이번 일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개도국 지위 포기 시한까지 이제 혼자 정해놓고 이렇게 해라 이럴 정도였는데 미국이 제시한 개도국 제외 기준 이게 뭐였습니까? 이게 이제 미국이 되어도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모든 게 해당돼서 좀 불행한 일이 그렇죠. 결과지만 합리적인 기준이에요. OECD 국가인 경우, 회원국인 경우.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준이 G20, G20 회원국인 경우. 네. 세 번째가 또 월드뱅크 세계은행에서 규정한 고소득 국가인 경우. 네. 지금 기준으로 약 US 달러로 약 12,000달러 정도. 12,000달러. 이 정도로 이제 초과한 나라인 경우. 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세계 무역에서 0.5%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인 경우. 네. 아주 합리적인 기준인데 불행한지 사행인지 우리나라가 네.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한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워낙 중간에 그 DDA 협상이라든지 이런 게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발전하는 속도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저 기준에 다 포함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미국의 압력이 통한 셈이 됐거든요. 우리 정부도 이 발표하기 전에 계산을 해봤을 거란 말이죠. 특혜를 내려놓는 게 미국과 앞으로 협상에서 유리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었던 걸까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개발도상국이라고 선언했는데 스스로 포기는 하지는 않죠. 그러면 네. 미국이 이제 시한을 정해서 원래 이제 이니시에이트를 한 건 금년 2월인데요. 네. 시한을 정한 게 지난번 7월에서 이번 23일까지 이제 통보를 그렇죠. 하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4개 기준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사실 개도국 주장의 어떤 그 근거 자체는 사실 없는 나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지금 방위비 협상 걸려 있죠. 지소미아 철회 문제 또 있죠. 그 다음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 있는 자동차 관세,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안보를 이유로 한 자동차 네. 관세 부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직 최종 결정이 아직 안 난 거군요. 상태입니다. 네. 바로 이제 이런 큰 문제를 걸쳐 있어서 어차피 주장해봤자 실직도 없는 그런 주장이 타당치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도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가장 우려되는 건 역시 농업 분야의 피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존 혜택에는 영향이 없고 앞으로 협상에만 영향을 미친다. 이게 정부 설명인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럴 것 같아요. 정말 그런가? 이게 궁금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개발도상국 지위는 가트 제4부거든요. 파트 4인데 네. 거기에 보면 특별하고 우대적인 조치를 취해 줄 네. 것이라고 이제 규정이 되니까 가트 제4부거든요. 네. 이거에 의해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
약 140여 군데 분야에서 개도국 혜택을 받았고 네.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이제 농업에 대한 무역 규범을 만든 게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인데 네. 농업에서 개도국 민간 품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보조금 상한과 그 보조금 상함을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를 감축하면서 이행 기간을 몇 년을 줄 것인지 네. 하는 게 개도국한테 크게 유리하게 돼 있었던 것이 바로 농산물 협상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조금 쪽은 네.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상한 측에서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쌀에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쌀에는 이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 농업 보조금도 지금 1조 4천억 정도 부과되고 있잖아요. 이제 지원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히 보조금 같은 문제는 농민들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정부도 대책을 내놨는데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이제 보조금에 이제 감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네. 우리가 이제 보통 보조 총량치 AMS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감축을 하게 되면 안 되니까 네. 정부 측에서는 공익형 직불제 네. 이런 이제 공익형 직불제로 돌리려고 그러거든요. 요건 이제 한도가 없어요, 이거. 아. 왜냐하면 농업의 다기능성이라고 공공재적인 성격을 인정을 해서 주는 직불금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네. 경관보호라든지 홍수기에 이제 물을 저장하는 기능이라든지 네. 홍수 조절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공익형에서 공공재적인 측면을 영위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선진국하고 개도국 상관없이 이건 무제한으로 지급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환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사실 그동안 말이 많았던 지원금이라든지 우리 농업에 대한 그 혜택 각종 정부 차원의 지원 이런 것들이 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길을 확실하게 정하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그 대책들 효과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